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90페이지를 펴주세요. 오늘은 과학책 90, 91쪽 우리 몸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우리 몸의 총사령관인 뇌에 관한 내용입니다. 뇌가 어떻게 우리 몸을 감독하고 지휘하는지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사령관입니다. 사령관답게 우리 몸의 가장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많아서 크기도 큽니다. 우리가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눈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뇌가 일을 해야 볼 수 있어요. 코만 있다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뇌가 일을 해야 냄새를 맡아요. 귀만 있다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뇌가 일을 해야 소리를 들어요. 혀만 있다고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뇌가 일을 해야 맛을 볼 수 있어요. 피부만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뇌가 일을 해야 부드러움, 따스함 등을 느껴요. 심지어는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모두 다 뇌가 일을 해야 움직일 수 있어요. 뇌는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해내는 걸까요? 뇌가 일하는 방법을 구경해 봅시다. 뇌에서 나온 신경 조직이 온 몸으로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뼈가 함께 보이는 것은 이 부분이 우리 몸의 어디쯤인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뼈와 함께 신경 조직이 보이는 거예요. 뇌에서 나온 신경 조직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 몸에 뻗어 있습니다. 신경 조직에는 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신경 조직이 있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굵은 줄인 척수도 중추신경계입니다. 척수에서도 우리 몸을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뇌에서 내린 명령을 온 몸으로 전달하는 중간 사령관 역할을 해서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를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온 가느다란 신경 조직들 보겠습니다. 가느다란 신경 조직을 좀 어려운 말로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말초신경계는 뇌와 척수가 내린 명령을 각 기관으로 전달해서 움직이게 하거나 반대로 각 기관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뇌와 척수로 전달해서 느끼게 합니다. 말초신경계는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그냥 소식을 전달만 해줍니다. 뇌에서 내린 명령을 말초신경계가 손가락, 발가락 등으로 전달해주면 손가락, 발가락은 뇌의 명령을 전달받아서 움직입니다. 반대로 손가락, 발가락 등에서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말초신경계가 그대로 뇌로 전달해줍니다. 그러면 뇌가 전달받은 자극을 해석해서 따뜻하구나, 아프네, 차갑다 등을 느끼게 됩니다. 즉, 말초신경계는 뇌가 느낄 수 있도록 자극을 전달해주고 뇌의 명령을 온 몸으로 전달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도록 해주는 전달자입니다. 마치 우체부 아저씨, 택배 아저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초신경계는 우리 몸의 거미줄처럼 혈관처럼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잘 전달하고 전달받아 옵니다. 근육도 움직여야 하고 내장기관도 움직여야 하고 자극도 느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곳으로 뻗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말초신경계가 한 길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신호와 뇌에서 나가는 명령이 서로 엉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똑똑한 우리 몸은 뇌로 가는 길과 뇌에서 나가는 길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마치 혈관이 심장에서 나가는 길과 심장으로 돌아오는 길이 달라서 피가 엉키지 않게 하는 것과 똑같이요. 어떻게 길이 구분되어 있는지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척수에
연결된 말초 신경이 모두 두 줄씩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등 쪽에 연결된 신경은 감각 신경입니다. 이곳을 통해 자극이 뇌로 전달됩니다. 즉, 뇌로 들어가는 길이죠. 우리 몸의 배쪽 방향에 연결된 신경은 운동신경입니다. 뇌에서 나온 명령이 신경으로 빠져나와서 운동기관으로 나아갑니다. 즉, 뇌에서 명령이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명령이 이 길을 따라서 몸의 각 부분으로 전달되면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너무 자세히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신경 조직도 이렇게 길이 구분되어서 신호가 서로 엉키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 뇌에게 자극을 전달하는 과정과 뇌의 명령을 받아서 운동기관이 움직이게 되는 과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배울 내용인 신경계에 대해 EBS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자극과 반응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뱀을 봅니다. 뱀이라는 시각 정보는 대뇌로 전달되고 대뇌는 뱀이라는 시각 정보를 위험으로 해석, 도망쳐야겠다고 판단합니다. 당장 다리 근육을 움직여 뱀으로부터 멀어지라고 명령하면 달립니다. 감각기관을 통해 자극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령을 내리는 뇌. 두뇌 활동의 기본단위 신경세포 뉴런. 뉴런은 다른 세포와 달리 신호를 전달하는 데 적합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수상돌기로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기 신호로 바꾸어 뇌까지 전달하죠. 뇌에서 내린 명령을 신체의 각 부분으로 전달합니다. 뱀을 보고 도망치기까지 단 몇 초, 그 짧은 순간 우리 몸에서는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요, 맛있는 갈비가 구워지고 있습니다. 노릇노릇 구워지는 아름다운 갈비의 모습을 눈으로 보죠. 더군다나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귀를 통해 들려옵니다. 또 이 고기가 구워지는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데요. 이쯤 되면 막 이제 현기증 나죠. 재빠르게 젓가락질을 하여 한 점 입에 넣으면 혀에 이 갈비의 맛이 느껴집니다. 또 갈비는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잖아요. 하나를 집어 들면 이 갈비의 따뜻함이 피부로 느껴지죠. 이렇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5가지 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전달된 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이 기관을 바로 감각기관이라고 해요.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은 감각기관으로부터 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눈으로 이 설로콩스의 강의를 보고 있고요. 귀로 듣고 있죠.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이기만 하느냐?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죠. 어떤 친구들은 만점한 교재에 열심히 필기도 하고 줄도 치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피구 굉장히 좋아하죠. 피구 경기를 하는데 공이 나에게 날아옵니다. 그럼 날아오는 공을 이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 느끼고 받아들이죠. 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럼 어떤 친구들은요, 이렇게 뛰어오르거나 아니면 몸을 웅크려서 이 공을 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저건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공을 잡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이 자극을 받아들여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몸에 뇌를 포함한 곳곳에 퍼져 있는 이 신경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경계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날아오는 공을 봤습니다. 시각기관, 눈으로 이 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 감각기관은요, 이 자극을 전기적 신호로 바꿉니다. 그리고 신경계에 전달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로 보내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공이 날아온다는 자극을 전달하죠. 어디로 전달하느냐?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로 보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요, 공을 잡을까 말까 결정하는데요. 딱 잡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결정을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로 보내요. 그럼 여기서는 알았어, 내가 공 잡으라고 명령 내릴게. 어디에게 명령 내릴까요? 운동기관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이 운동기관에서는 이 명령을 수행하여 공을 잡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극이 주어지면 감각기관이 이걸 느끼고 받아들이고,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를 거쳐 운동기관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이 행동을 결정하는 이 신경계에서 어떤 행동을 결정할지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신기하죠? 자, 그럼 또 다른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신나는 노래가 들립니다. 노래는 소리잖아요. 그럼 감각기관 중에서 귀가 이 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보낸다고요?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로 보내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소리 자극을 전달합니다. 어디로?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에서.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이 소리 자극은 신나네? 그럼 내가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겠다라고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로 보내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알았어, 춤추라는 명령 내릴게, 전달할게. 어디에? 운동기관에. 그럼 이 운동기관은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추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하나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누군가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럼 냄새가 나겠죠. 이 코로 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보낸다?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로 보냅니다. 냄새 자극을 전달하겠죠. 자, 그럼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에서 이 자극을 해석해야겠죠? 전달된 냄새 자극을 해석했어요. 불쾌하네? 그럼 코를 막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로 보내겠죠? 여기서는 코 막아! 명령 내릴게. 어디에? 운동기관에. 그럼 운동기관에서는요, 손으로 코를 막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이면요, 이 반응으로 나타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거, 이제 이해가 가죠? 자극이 전달되고 반응하는 과정, 이 순서대로 말할 수 있어야겠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주변에서 자극이 주어지면 이 자극을 감각기관이 느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온몸에 퍼져있는 신경계를 통해 전달을 하는데요. 먼저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 그리고 자극을 해석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로 보내면 이 명령을 수행하여 운동기관이 반응으로 나타낸다는 것, 이 순서 여러 번 되뇌이면서 꼭 기억하세요. 시청한 영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자극 그리고 반응, 2번 신경계, 3번 자극에 반응하는 과정, 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극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극은 우리 몸의 감각기관, 그리고 반응은 우리 몸의 운동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극이란 보고, 냄새를 맡고, 맛보고, 듣고, 촉감을 느끼는 것, 이렇게 우리 몸 밖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감각기관입니다. 시각적인 자극은 눈이 받아들이고, 후각은 코, 미각은 혀, 청각은 귀, 촉각은 우리 몸의 피부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기관 덕분에 우리는 앞에서 말한 5가지 자극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응이란 자극을 받은 후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떨어지는 자를 감각기관인 눈이 보았을 때 손이 움직여서 자를 잡는 것이 반응입니다. 이때 손은 뼈와 근육으로 된 운동기관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일들이 사실은 신경계가 없다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신경계가 있어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날아오는 공을 감각기관인 눈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기관을 사용해서 공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운데에 있는 신경계입니다. 신경계가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날아오는 공을 보고 공을 피하는 반응을 하는 것도 그 사이에 신경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날아오는 공을 보고 이렇게 타자가 공을 치는 것도 그 사이에 신경계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뇌와 촉수로 된 중추신경계가 있습니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해석하고 행동을 결정한 다음에 결정한 행동을 운동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로부터 뻗어나온 간다랗고 무수히 많은 신경들이 온몸 구석구석에 뻗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말초신경은 전달만 합니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다시 운동기관으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초신경은 중추신경처럼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달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판단과 명령, 인식은 뇌와 척수, 즉 중추신경에서만 일어납니다. 하지만 말초신경 또한 중요합니다. 말초신경이 없다면 중추신경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자극도 느끼지 못합니다. 둘 사이는 누가 더 중요하다고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서로 함께 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 자극에 반응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에서 신경계가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각기관인 눈이 떨어지는 자를 봅니다. 자, 그러자 운동기관인 손이 자를 잡았습니다. 이 당연한 과정을 위해서 가운데에서 신경계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초신경계 중에서 뇌로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를 통해 떨어지는 자에 대한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합니다.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뇌는 자를 잡아야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아까와는 다른 길이인 말초신경계 중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를 통해 명령을 운동기관에 전달합니다. 이러한 3단계를 거쳐야 우리는 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뇌로 자극이 들어가는 신경계와 뇌에서 명령이 나가는 신경계는 서로 길이 달라서 부딪힐 염려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몸은 질서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날아오는 공을 보고 잡는 상황에서 신경계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초신경계 중에서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가 날아오는 공에 대한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합니다. 행동 결정하는 중추신경계인 뇌는 공을 잡겠다고 결정합니다. 그 결정을
말초 신경계 중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를 통해 운동기관에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우리 몸은 공을 잡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공을 피하는 상황에서 신경계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초 신경계 중에서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가 날아오는 공에 대한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이전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중추신경계인 뇌가 이번에는 공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공을 피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자, 그 결정을 말초 신경계 중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를 통해 운동기관에 전달합니다. 이러한 3단계를 거쳐서 이번에 우리는 공을 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꽃향기가 코로 들어와서 향기롭다는 걸 느끼는 과정에서 신경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초 신경계 중에서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가 꽃향기에 대한 후각 정보를 뇌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행동 결정하는 신경계인 중추신경계는 전달된 후각 정보를 해석해서 꽃이 향기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뇌는 전달된 자극을 느끼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운동기관에 명령을 내려서 반드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꽃이 향기롭다고 느끼는 것도 중추신경이 담당합니다. 말초신경은 꽃향기라는 자극을 전달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실험관찰 뒤편에 있는 신경계 그림을 떼어내서 인체 모형에 붙여주세요. 붙일 때에는 옆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인체 모형의 앞이 아닌 뒤편에, 인체 모형 뒷면에 붙여주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전달된 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우리 몸의 눈, 귀, 코, 혀, 피부와 같은 기관을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자극은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계를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뇌는 전달된 자극을 해석해서 행동을 결정하고 운동기관에 명령을 내려서 반응하게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관찰 45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극이 전달되고 반응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역할을 어떻게 표현할지 써보세요. 교과서에 나온 날아오는 공을 감각기관이 보고 운동기관이 공을 잡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는 공에 대한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합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인 뇌는 공을 잡겠다고 결정합니다.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는 공을 잡으라는 명령을 운동기관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공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계는 이러한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을 감독하고 지휘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각기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준 예시를 참고해서 2가지만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생각이 안 나면 선생님이 보여준 예시 중에서 2가지만 골라서 적어도 괜찮습니다. 눈으로 음식을 보는 경우, 코로 음식을 냄새를 맡을 때, 혀로 음식의 맛을 느낄 때,
피부로 음식의 온도를 느낄 때, 귀로 음식이 끓는 소리를 들을 때 등등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감각기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실험 관찰 45쪽을 풀고 사진을 찍어서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